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파산 선고 결정이라고 하는 시청하면서 많은 근심 걱정거리를 또 안겨주는 이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그거 보면서 말씀 한번 나눌까 합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된 날입니다. 근데 11시에 그걸 좀 우리가 대기했잖아요. 예. 방송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저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안 나오더라고. 그걸 따라 들어가서 막 치우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유본부장이 그 이정엽 그 변호사 로집사 연락을 해서 이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수임자한테만 뭐 보낸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파산 선고 결정 공고 사건이 2024 하합 100-300 파산 선고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아래 주소는 이제 서울 본사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이 법원은 오늘 11시 파산 선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파산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채권자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뭡니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채무, 돈을 줘야 될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산 관계인의 성명 사무소는 김익창. 그러니까 여의도 파라곤. 제가 아는 분들이 여의도 파라곤에 많이 있어요. 채권 신고 기간, 채권자 집회, 채권조사 기일, 집회 결의사항 이렇게 채권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7일까지네요. 그다음에 집회 채권조사 기일과 장소는 서울 회생법원입니다. 이건 내년 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유의사항은 뭐냐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공공해서는 안 되고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뭡니까? 별채권인가요? 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5년 1월 17일까지 파산 관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게 아주 여기 재밌는 얘기네요. 예. 그럼 파산 관제인의 권한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파산 관제인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임명됐는데요. 파산 관제인은 재산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2월 17일까지 파산 관제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신탁을 받던 이성희 변호사님도 우리 1월 17일까지 파산 관제인한테 반드시 그걸 신고해서 본인이네요. 전체적인 재산 상황이 이제 부동산이 얼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다, 그리고 은닉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파산 관제인이 법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의 권한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지금 뭐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 사람들의 수익도 파악을 해서 이 피해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또 그것이 이상한 회장이 어떻게 썼는지 이상한 회장이 실질적으로 챙긴 것이 얼마인지 또 근데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흐름을
뭐 누구도 뭐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됐었고 네. 그래서 몇 조 원이다 뭐 몇 천억이다 뭐 이렇게 이게 정보 공개 청구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 전체적인 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을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난 방송에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랬더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뭐든지 예. 뭐가 딱 끝이 나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체적인 수입 규모라든가 예. 지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파산 관제인이 이제 법원에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시더스 관계자들이 파산 관제인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최대한 은닉 재산이라든가 신탁된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이 두 분들이 방송하면서 그 슈텐코리아 영농조합법인 파산 선고 결정 이렇게 공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결정 난 건가요? 결정하겠다라고는 공고를 알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라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올 건가? 일단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얘기 드릴게요. 첫째, 파산 선고 결정 공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고 요거만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를 신청했던 노집사나 이분들이 이걸 신청했을 때 65명의 이름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이거 할 때에 10명 정도가 빠져나갔고 지금 55명인가 가지고 이거를 파산 선고 결정에 동의를 받아갖고 이걸 한 걸로 이렇게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만 명에 55명이다 이러면 100명도 안 되는 이 얼마만큼 많은 건가요? 500명, 5,000명, 10,000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이의를 제기해버리는 파산 선고 이거 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관제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임해서 하겠다라고 선정을 하면 관제인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 다 들어보고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성희 변호사도 신탁받은 이성희 변호사님도 그걸 다 갖다가 파산 선고 관제인에게 갖다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요, 그럴까요? 여긴 뭐가 또 하나 있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토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토산이나 파산이나 파산이 돼도 신탁은 따로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된 재산이 파산 선고한다고 하고 저거하고 같이 갖다 주어서 해결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성희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갖다 파산 관제인에게 갖다 주니까 이성희 변호사는 끝났네. 신탁했던 이 사람 다 끝났네. 이런 뉘앙스가 다 전달되죠. 그럴까요? 저는 제가 이런 걸 들어보면서 현장 조사대 그냥 이건 상황 취재한 것에 불과하지 이게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듣고 나면 엄청나게 이게 뭐 다 끝난 거야. 하나도 못 받고 끝나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도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꼭 좀 한번 다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파산 선고 결정을 공고했지 결정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산을 갖다가 이상은 회장이 원할까요? 그럼 이상현 회장의 지지하는 지환이나 이 사람들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파산이 돼버리면 이상은 회장은 3조 2천억이라고 이걸 파산한 걸로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형을 갖다 막는 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로집사라고 하는 이정엽 변호사, 거기다가 이제 김희창이라고 하는 파산 관제인 이런 걸 선임을 해서 이분들도 역시 변호사의 일거리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자칫하면요, 여기 선임돼서 이거 신청하고 있는 55명의 사람들이 돈을 찾기는 거냐, 이거 재판하고 파산 선고 이거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서부터 그분들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팔아다가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이렇게 사건이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다 가려진 채로 파산 선고에 해놓고 관제인 선임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건 시더스를 위한 방송이 아니고 준조원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멀리 가지도 않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만 가보면 2월 16일까지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고, 이렇게 했을 때 새롭게 질이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지지하고 나서 대형 프로젝트 하는데 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 김 대표는 방송은 연출이라고 했는데 연출을 참 잘하세요. 우리 대기자님, 대기자라고 하는 이 얘기 딱 나눈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분은 대전시청에서 평생을 있다 나오신 분인데 어떻게 저분이 어느 날 대기자가 될 수가 있지?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기자라고 하는 이 말은 기자, 평생 기자를 하고 참 전쟁이라든가 이런데 생명 걸고 취재하러 가고 있는 이런 분들에 쓰는 용어가 대기자인데, 이제 막 그 방송 시작하고 계시는 저분을 대기자라고 말을 하는 거, 야, 이거 연출이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기자 이런 뜻인가? 이렇게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농담 삼아서 한마디 했으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이런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파산 선고 저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99.9%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에 잘못 말려들은 55명 이분들은 자칫하면은 집까지 팔아다 뒷돈 대주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라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저녁에 방송을 했습니다. 도산분리 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이 파산돼도 신탁된 자산은 분리시켜갖고 따로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파산 선고한다고 해서 신탁된 것까지 다 취소가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여기 관제인이 설정됐다고 해서 이게 신탁된 자산을 다 갖다 걷다 바쳐라, 이것도 아닙니다. 얘기한 것 마냥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가 내렸지 신탁한 이 자산을 갖다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 한번 공부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